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단체 급식 우리 개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단체 급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의 변천사, 그 다음 피급식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급식을 나뉘는데 각각 그 급식의 특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영양사의 정의, 영양사, 조리사 이런 사람들을 배우면서 영양사의 정의에 대해서 할게요. 그래서 단체 급식은 지난 시간에 약간 맛만 봤어요. 단체 급식이 어떤 거다라는 거. 근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단체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할게요. 단체 급식은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갈게요. 단체 급식이 뭐가 문제지? 단체 급식 맛있다고 하는 분 본 적 있나요? 네, 맞아요. 단체 급식은 그냥 한 끼 때우기 위한 음식이지 맛있다고 생각하기.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낮다고 그랬죠? 영양사가 운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 인건비 막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원가 관리 할 거예요. 원가 관리 할 때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영양사가 우리가 관리할 우리가 한 끼 얼마 받아요. 그 중에서 원가 관리 3요소가 뭐냐면은 재료비, 인건비, 경비예요. 예. 그러면은 재료비는 영양사한테 있어서는 식재료비가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쌀 사고, 미역 사고, 새우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식재료비고, 인건비는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예, 들어가고, 그 위에 경비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 무슨 프라이팬이라든가, 바트라든가, 아니면은 취방기라든가 이런 것들 감가상각비도 여기 들어가고, 수도세 들어가고, 전기세 들어가고, 가스비 들어가고, 아니면 뭐 내가 냅킨을 샀다거나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최근 들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커요. 재료비가. 그 다음에 인건비고 그 다음에 경비인데 이게 이거를 역전하는 현상도 요즘 일어나긴 해요. 예, 보통은 이게 재료비가 예전에는 단체 급식에 있어서는 한 60에서 65%를 재료비로 쓰고 인건비를 한 25에서 30 정도 쓰고 경비가 한 10% 내외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황당했던 게 이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올라가요. 도대체 이건 왜 올라가지? 그랬더니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래요. 예, 사람이 시금치 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요즘 가격 맞추기가 많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인데, 예, 문제점은 크게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영양면, 위생면, 비용면, 심리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양적인 면은 단체 급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영양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단체 급식이 이루어져도 한 사람당 영양 소요량은 충분히 영양사가 계산하고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영양면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영양가 산출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필요 영양량이 개인의 체격과 체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0명의 식사를 하는데 자 당신은 요만큼만 드세요. 당신은 요만큼만 드세요. 일일이 구분을 못 해줘요. 나는 그냥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일반적인 칼로리로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체격이 너무너무 큰 사람이야. 그러면은 영양 소요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싫어해, 음식을. 그래서 나 이게 나오면 먹질 않아. 나는 시금치를 안 먹어. 근데 나는 시금치를 메뉴에 넣었어.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빠진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중에서 내가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영양 소요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에요. 이 개인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영양상 불균형이 올 수 있다고 하셔야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다량 조리 기술의 부족으로 맛이 저하되거나 기호가 맞지 않아가지고 섭취를 안 하는 경우에는 영양 부족을 초래하더라. 단체 급식에서는 못 나가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아주 세세하게만 오이선 뭐 이런 거 나가겠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단체 급식에서 나가기가 힘든 게 뭐냐면 라면이에요. 라면은 1000인분을 한꺼번에 끓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약간 라면도 한 500인분 정도는 끓이는 게 벌크로 라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라면 100인분 시키잖아요. 그러면 라면이 이렇게 100봉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만한 비닐봉지에 라면 면만 이렇게 100개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만한 스프 커다란 거 보고 이거 있죠. 거기다 라면 스프 이렇게 나와요. 한꺼번에 부어서 끓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면 따로 끓이고 국물 따로 끓여서 국수처럼 이렇게 말아줘요. 라면 그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단체급식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30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식당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S라면의 본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회장님이 본인 라면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쪽에 수유 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수요일 점심은 반드시 우리 라면을 먹어라 이렇게 하세요. 예, 근데 거기 직원 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점심 무조건 그 중에 라면을 하나 끓여야 되는 거예요. 비빔면을 끓이든지 간에 라면을 끓이든지 간에. 그래서 영양사가 그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라면 끓여서 나와야 되고 우리 라면인데 푹 불어서 나오면 회장님 화내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꼭 수요일 점심은 먹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영양사로 가시면서 특징 있는데 그런 데 가잖아요. 식자재 업체 가게 되면 그 제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본 하림이라고 닭하는 예, 거기 가신 영양사는 닭을 반드시 써야 돼요. 예, 그 대신에 닭을 거의 원가로 가져오잖아요. 자기네 거니까. 그래서 닭 들어갈 때는 정말 가격 여유 있게 짜실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 각각 특징에 따라서 소스 있는 공장 가면 소스를 자유자재로 써요. 막. 예. 그래서 영양면은 그렇고 두 번째 위생면은 이제 대규모 급식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 그랬어요? 메뉴 한 가지 먹으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대량 식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 위생교육도 잘해야 되고 시설 및 기기 위생 이런 것도 관리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너무 억울한 게 이렇게 위생사고 나면 영양사 네 잘못이다 다 이렇게 몰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도 어쨌거나 조리원들 조리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으로 돼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관리를 너무너무 철저히 하는데 저기 계신 조리원분이 저거 아까워서 빵가루를 유통기한 지났는데 아껴 쓰려고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다가 위생검열이 나오는데 걸렸어. 붙잡고 내가 나는 억울해요 해봤자 예. 이 영양사 잘못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걸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면은 요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단체급식은 조금만 높아져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비용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급식소가 예산 책정에 여유분이 없어요.